전반적으로 한번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아시는 내용도 꽤 있으실 건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잡는다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예, 다음 장. 먼저 이제 서론으로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이 다 금융으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아주 예전에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 세계를 제패했을 때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삼성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살 수 있게 만드는 회사다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을 팔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슨 핸드폰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상품을 선불 플러스 무이자 할부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돈을 아프리카 사람들 개인 돈 내고 할부 결합해 가지고 만든 금융 상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카드 할부라는 걸 또 만들었다더라고요, 삼성에서.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 또 팔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그때 테슬라가 전기차가 좀 나가기 잘 안 나갈 때죠. 그때 뭘 했냐면은 월 $500에 테슬라 타기 S 모델,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테슬라가 급격히 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밸류 엠베서더 해가지고 전기차를 팔았는데 그 전기차가 대박이 나가지고 한 보름 사이에 그때 재고 500대 정도가 한 번에 소진된 적이 있었거든요. 해운대 지점 같은 경우, 현대 해운대 지점 같은 경우도 직원들 5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대캐피탈 직원들도 한 명 빼고 다 차를 이밸류로 바꿨었습니다. 그게 엄청 싸가지고요. 근데 그런 상품이 이제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좋았던 상품입니다. 예, 다음 장. 예,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 성능으로 우수함을 알려줘서 차를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금융을 파는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예. 먼저 이제 할부 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 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모든 상품이 이 안에서 결국은 파생됩니다. 뭐냐면은 일반 정상할부, 현대캐피탈은 M할부죠. 이거는 원리금 균등으로 가고요. 그래갖고 매달 똑같습니다. 원금 이자를 조합해가지고 첫 달이나 마지막 달이나 똑같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 정상할부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요. 이게 한때 거의 90% 이상 이할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예할부가 많지만요. 90% 이상 M할부였고 정상할부였고요. 거치는 뭐냐면은 거치라고 해가지고 거치 기간 동안 보통 12개월 또는 6개월 되겠죠. 이자만 냅니다. 그 다음에 거치 기간이 끝나면은 원금을 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계형 자영업자라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농업인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치형은 특이한 게 이 정상할부나 유예할부하고 다르게 거치형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예형입니다. 유예형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게 돈을 1억짜리 차다. 그러면 한 70%를 유예를 시킨다. 그러면 7천만 원은 1억 할부를 할 때 7천만 원을 유예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원리금 균등을 내고요. 그러면 금액이 월 납입금이 아주 작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 좋은데, 할부 기간 동안은 만기 때 가가지고 이거를 완샷에 갚아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고요. 만약에 완샷에 못 갚으면 연장은 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 금리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 납입금을 줄이고 싶은 고객들한테 좋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초년생 아니면 성과급 대기 중인 직장인 이런 사람들을 딱 겨냥할 때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 상품이 계속 발전되면서 막 격가지로 막 나옵니다.
UAR부 격가지가 지금 PCP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단점이 만기 때 가가지고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차값으로 퉁치게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번 달부터에. 그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예. 먼저 거치할부부터 잠깐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이번 달에 지금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 산타페 투싼이 지금 이번 달에 거치 할부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6개월 무이자 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54개월 4.8%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치 할부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이자를 하다가 그냥 갚아버리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차는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한 고객, 그 일시불로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 이런 분들은 이걸 하게 되면 훨씬 이익이겠죠. 무이자로 깔고 가는 거니까. 다음 장. 예. 그 다음에 이번엔 아까 좀 전에 그 상품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카마스터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투싼 6개월 동안 이자 걱정 없이 무료로 탈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뒤부터 상환하면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0원이라서 언제든지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음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는 산타페 투싼이 6개월 그냥 공짜로 타세요.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돈 내시면 됩니다.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만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자, 이번에는 아까 유예할부, 거치할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예할부입니다. 유예할부는 아까 일정 금액을 뒤로 연기시켜 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번 달에 있는 상품입니다. 있는 상품이고요. 아반떼입니다. 아반떼고 금액을 뒤로 유예시켜 놓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금 균등이 작겠죠. 그러면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 약 7,900원, 그러니까 8,000원 정도의 아반떼를 탈 수 있다라는 상품이 되겠고요.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유예할부요. 이게 고객님 할부하면은 월 납입금이 부담되시죠? 차량가 70% 유예하면 하루 커피값 정도만 내고 아반떼를 탈 수가 있습니다. 유예금은 만기 시 차량 반납해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요게 차들입니다. 지금 뭐 투싼, 뭐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뭐 쭉 이 많은 차들이 전부 유예 할부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예 할부하고 다른 건 아까 차량으로 퉁칠 수 있다. 차량 반납으로 퉁칠 수 있다라는 상품이 되겠고요. 그러면 단 차가 중형상용 택시 LPG는 차량 반납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으로 퉁칠 수 없는 차들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차들은 차량으로 퉁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걸 활용하려면은 중고차 보장 서비스 약정서 작성하고요. 개인 고객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 차는 재구매 관련 없이 그대로 차량으로 퉁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EV 차종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가가지고 재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V를 재구매하든지 내연기관을 재구매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차량 반납 유예 할부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거만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쭉 타다가 유예금을 갚잖아요. 갚을 때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유예금보다 훨씬 크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아니 중고차로 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때는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나온다, 뭐 1,000만 원 더 나온다 그러면 1,000만 원 고객 줍니다. 근데 반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그때 현저하게 떨어졌다. 경기도 안 좋고. 근데 유예금은 오히려 크다. 그러면은 돈 고객이 내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왜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차로 퉁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그 만기 때 그 차가 이래나야 저래나야 관계없이 무조건 이익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차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다음 장. 요번에는 또 유예 할부인데요. 유예 할부 샘플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역시 이것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포토 EV입니다. 포토 EV가 유예형이 1.8이잖아요. 정상 할부가 지금 전기차는 3.8%고요. 근데 유예 할부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UAR부의 기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뒤로 밀어놓고 월 납입금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죠. 유예금을 최대로 해놓고 월 정상할부를 조금만 해놨다. 그러면 진짜 하루 1,000원에 포토를 타는 개념이 됩니다. 하루 1,000원에 아주 적게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정상할부 그냥 매달 똑같이 내고 싶은데 하면은 굳이 사실 정상할부 안 하고 요거 해도 됩니다. 유예할부. 그럼 이 저금리를 이용하는 거죠. 유예할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원리금 균등을 최대한 크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예를 굳이 그냥 유예를 걸어놓기만 한 거죠. 살짝 10만 원 정도. 그러면 결국은 1.8%에 그냥 정상할부 타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무이자입니다. 이거는 워낙 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뭐 강조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냐면은 그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무이자를 반드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필수로. 근데 하물며 차를 팔 때 무이자 견적을 고객한테 제공해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경쟁사 또는 다른 경쟁 대리점과 경합이 됐을 때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견적을 동일하게 주는구나. 이렇게 그 또 다른 견적을 제공해 줌으로 해가지고 고객한테 정보를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뢰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더 계약률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 요번에는 300만 원 할부인데요. 이것도 뭐 대부분 다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이 일시불로 차를 사요. 근데 그런 경우에 300만 원 할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컨셉인데요. 이거는 사실을 할부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일부러 깔아놓는 겁니다. 그냥 할부를 일부러 필요 없지만 깔아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만약에 고객이 6,380만 원짜리 차를 산다 이렇게 했을 때 굳이 필요 없지만 300만 원을 오토 할부로 깔아놓습니다. 3개월 할부로. 예. 그러고 나서 차값의 나머지 6,250만 원은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겠죠. 세이브 30만 원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지만 세이브 30 이용하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30만 원, 6,250만 원, 300만 원 더하면은 차값은 6,58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6,58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일부러 걸어놓는다. 오토할부로. 그 다음에 6,250만 원만 전체 결제하고 30만 원은 세이브 이용한다. 요렇게 딱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티늄 플러스로 결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플래티늄 플러스가 연회비가 비싸긴 하지만 2% 적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티늄 플러스로 해놓고요. 일반 카드로 하게 되면 1.5% 적립이기 때문에 이 플래티늄 플러스로 해놓은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그냥 연회비 낮은 카드로 그냥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훨씬 이익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첫 달은 이자하고 100만 원 하고 하면은 101만 원 납부하겠죠. 이건 고객이 어차피 일시불로 할 고객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돈 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달은 블루 포인트가 여기 쌓여있지 않습니까? 125만 블루 포인트가. 왜냐면 6,250만 원 결제했기 때문에 2%. 이 125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이걸로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일종의 뭐 캐시백 효과가 있는 거죠. DC 효과가. 그리고 3개월째 101만 원 고객 돈 내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세이브 50% 그냥 상환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은 결국은 100만 원 DC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돈 갚는 거는 이렇게 뭐 전화해가지고 1588-2114 전화해서 그냥 갚아버리면 끝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100만 원을 포인트를 사실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못 사용하거든요. 뭐 물건 살 때 뭐 쓰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최고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요번에는 이제 리스로 한번 리스 렌트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컨셉이 헌차 팔고 새차 타자인데요. 한번 요거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요거를 많이 했던 게 남천지점에 그 모 부장님이 이거를 사실 몇 년 전부터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하던 방법을 한번 좀 차용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 그랜저 IG 17년형을 타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근데 이 고객을 아이오닉 6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그랜저 IG를 17년형을 중고차로 타게 되면은 차량 유지비가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유류비 나올 거고요. 자동차세, 톨비, 엔진오일 정비까지 해가지고 한 뭐 다 합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중고차 가치가 현재 그랜저 17년형을 오늘 팔잖아요. 그럼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025년 5월 현재 팔면요. 근데 3년 뒤에 그랜저 IG를 중고차 처분하게 되면 한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 그 차이가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7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월 20만 원을 내고 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유지비, 중고차 가치 감가까지 생각하면은 실제로 거의 7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오닉 6가 있죠. 지금 아이오닉 6는 리스가 지금 BC가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량 유지비가 전기차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충전 크레딧 그 80만 포인트 제공되고 있잖아요.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당연히 한 만 원 정도 낼 거고, 톨비 주차비 적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예 없으니까 한 8만 원대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37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료는 한 4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47만 원은 고객이 부담할 거고요. 근데 중고차 가치감가는 아예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만 원은 남는 택입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15만 원 더 이익이 되는 거고요. 차량 바꾸는데도 새 차로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익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추가로 써봤는데요. 중고차 가치감가와 잦은 정비로 인한 시간 손실. 이 정비하려면 또 자기 돈 시간 내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손실이 클 건데요. 그거 생각하면 아이오닉 6 새 차 타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자, 이렇게 아까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랜저 차량 월 유지비 50만 원 정도 들 텐데 아이오닉 6 하게 되면은 47만 원에 월 유지비 8만 원으로 55만 원 정도 들죠. 하지만 그 그랜저 중고 가치 감가와 잦은 정비로 인한 시간 손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아이오닉 타는 게 더 이익입니다. 더군다나 새 차를 타는 이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 판매 때문에 DC를 지금 엄청나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 좋은 기회가 마지막이었듯이. 그리고 이 차는 3년 타는 차기 때문에 3년 동안 일단은 시험 삼아 타보다가 경험으로 타보다가 전기차를 그 뒤에 3년 뒤에 가서 고객님께서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3년 뒤에 끝나니까 그때 가서 뭐 그 시점에 뭐 전기차가 유행이라면 전기차가 하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가 유행이면 하이브리드가 하면 되고 그때 고객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요거는 실사례고요. 이거는 뭐 제가 공공대리점이라고 했는데 장유대리점입니다. 장유대리점이고 장유대리점 같은 경우는 김해 쪽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더 큰 장점이 사실 메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혜택을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그 달에 전기차가 17대가 출고됐었습니다. 몇 달 전, 불과 한 2, 3개월 전이죠.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영업하시더라도 경남이라든지 이쪽 외곽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이 워낙 싼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조금은 지금 거의 지금 없어졌다고 하던데 상반기, 나중에 하반기에 영업을 하시더라도 하여튼 외곽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전기차는 그런 보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영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요번엔 더베르 초이스라고 이제 요거는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도 제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당분간 계속될 거라서요.
이렇게 그 기존의 윈백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그 리스렌트 할 때.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지 추가로 되는 것만 좀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윈백이 외산차나 G 브랜드 갖고 있는 사람이 G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면은 혜택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윈백이 지금 할부까지 됐다라는 거고요. 뒤에 임대도 제가 설명할 건데 이거 지금 할부입니다. 임대가 아니고요. 그거가 된 거고 추가로. 그다음에 현대차까지 됩니다. 개인 고객은 그 법인은 지금 외산차 G 브랜드 갖고 있으면은 G 브랜드 고객이 혜택 주는 거고요. 근데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외산차 G 브랜드 동일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현대차 보유 고객도 G 브랜드 구매하면은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게 바뀐 거고요. 어떤 혜택이냐? G60, G70은 50만원 DC 할부일 때요. 그 다음에 G80, G9280은 100만원 DC, G90은 200만원 DC. 이렇게 기본적으로 갑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할부일 때.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CPO라고 해서 현대 자동차 인증중고차 있잖아요. 그 중고차 파는데요. 인증중고차에 만약에 차를 매각했다. 기존 차를. 그리고 나서 15일 이내에 할부를 한다. 그러면 차종 관계없이 무조건 200만 원입니다. 아까 위에는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 무조건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0.5% 할인됩니다. 요게 할부에서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2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200만 원 플러스 금리 할인 요거에다가 추가로 G파이낸스가 있는데 G파이낸스가 뭐냐면은 그 2021년도 4, 5년 전이죠. 2021년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2025년 2월 28일까지 했던, 지금 G파이낸스가 없어졌으니까요. 2월 28일까지 했던 그 고객들이 만약에 할부를 한다. 그러면 그 당시 G파이낸스가 금리 할인이거든요. 첫 번째는 0.5, 두 번째 차를 살 때는 1%. 그러니까 최대 200만 원 더하기 금리 1.5%를 내릴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부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임대. 할부 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이게 트레이드인 조건 있잖아요. 차량 현대인증중고차에 팔 때. 근데 브랜드 무관이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타메이커는 중고차 가격이 잘 안 나오잖아요. 뭐 S사라든지 WS사라든지 그때는 이렇게 CPO로 매각해가지고 200만 원 할인받고 금리에 할인받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다. 팔 때 참고하시면. 다음 요번엔 더 임대고요. 리스렌트 마찬가지 할부하고 똑같습니다. 개인은 현대차 보유고객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법인은 윈백하고 똑같습니다. 외산차 G브랜드 보유고객이 G브랜드 구매할 때 이렇게 DC도 똑같습니다. DC 되고 그 다음에 할부 그 기본 할인되고 DC 되고 그래서 아주 싸게 된다. 그리고 아까 말 그대로 G파이낸스 고객들도 여전히 그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리스 렌트 살 때. 다음 장. 예. 요거는 요약입니다. 아까 G파이낸스, 더 베러 초이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할부인데 요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 더 베러 초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 싸게 할부형 렌트 하게 되면은 한 200 할부보다 277만 원 정도 더 싸다. 왜냐면 아까 그 프로모션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키면 할부보다 더 싸게 나옵니다. 다음 장. 요거는 할부형 렌트하고 할부하고 이제 견적 비교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지금 다 설명하려면 좀 힘드니까 할부형 렌트 했을 때 많이 싸다. 이렇게 할부보다 오히려 더 싸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장. 그리고 할부했을 때 한도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신용이 좀 안 좋아가지고 7등급 밑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는 할부형 렌트로 지금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할부형 렌트도 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싸다.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부형 리스했을 때 심사가 좋고
인센티브도 괜찮고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돈 하나 안 들어가고 이제 활용할 쓸 수 있다. 그 옛날에 말하면 125% 할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썬팅 불박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요. 고객 서비스 혹시나 달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를 써버리면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썬팅 불박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고 등록 탁송까지 다 현대캐피탈에서 알아서 하니까 편리하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장. 그 할부형 리스 그 사례인데요. 이거는 저기 범천 대리점 거였습니다. 이게 범천 대리점 사례인데 저번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대를 그 법인인데 법인 신설 법인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대까지는 저희가 대출을 어떻게 했어요. 뭐 지점장 뭐 추천 쓰고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거를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할부형 리스로 해가지고 돌려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 그 아까 G파이낸스 제가 강조드렸었는데 G파이낸스가 뭐냐면은 그 2021년도 1월 4일 날부터 해가지고 2025년 2월 28일까지 고객들인데요. 처음에 G 브랜드 나왔을 때 제네시스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1년도에요. 그때 우리도 현대자동차도 렉서스처럼 도요타 렉서스처럼 아예 제네시스를 분리해서 가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네시스를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G파이낸스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분리가 안 되고 결국은 지금 현대자동차로 그냥 결국 가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긴 한데 그때 만들었던 G파이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할부는 금리를 내려주는 거고 1%까지 기존 만약에 4% 금리다 하면 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렌트는 200만 원 할인 그 프로모션이 올해 2월 28일까지 고객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고객들한테는. 그래서 혹시나 영업하실 때 제네시스 만기 고객이 있다 하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쪽에 전산 두드려가지고 이제 팝업이 뜨니까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혹시 그거를 영업할 때 잘 조금 저희 전산에도 나오긴 하지만 요런 고객들이 있다. 2021년도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2월 28일까지 고객이 있다 했던 그러면 리스의 또 고객이다. 근데 다시 또 하더라 리스를. 그러면은 200만 원 받을 기회입니다. 200만 원 받을 기회입니다. 이거는 만기로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증차도 가능하고요. 근데 만기가 말해서 이번 달이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이니까 그 11월 달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지나가 버렸다. 내년에 산다. 그거는 혜택 못 받는 거죠. 그거 못 받고 그 기간에 들었을 때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할부형 렌트입니다. 할부형 렌트는 그 리스, 할부는 전부 금융상품이거든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해가지고 금융상품인데 사실 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객 운송 사업자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법을 받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는 아예 별도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워낙 싸죠. 단점은 하자 허자 호자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현대캐피탈에서 만든 게 뭐냐면은 할부형 렌트인데 그러니까 할부긴 할부인데 무늬를 렌트 무늬로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렌트의 장점을 살짝 빌려온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그 렌트는 취등록세가 원래는 7%지만 렌트는 4% 받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그 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cc당 200원이잖아요. 근데 렌트는 cc당 19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1분의 1 정도 됩니다, 가격이. 그 다음에 렌트를 하게 되면 현대캐피탈 보험 수가를 받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자기가 이름으로 보험 든 것보다 조금 쌉니다. 좀 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 때문에 사실 할부형 렌트를 하게 되면 쌉니다. 할부보다. 근데 이제 아까 단점은 하자 허자 이런 것가 단점이 있긴 한데 그것만 극복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실속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 그 사례를 이렇게 파는 사례는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극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면요. 그래서 그랜저를 60개월로 선수 95% 그러니까 5%만 내는 거죠. 자기 돈 95% 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비교만 한 겁니다.
일시불로 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7%니까 300만 원 정도인데 하이브리드는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40만 원 이익이고요. 자동차세는 325만 원인데 역시 32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 혜택일 거고요. 렌트하게 되면 싸니까. 보험 수가도 당연히 쌉니다. 현대캐피탈 보험이니까 쌀 거고요. 근데 단지 이제 손수율 5%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좀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살짝 걸쳐놓고 혜택은 다 받는 거죠. 그러면 533만 원 혜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이 사람의 법인이다. 그러면 손비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손비 처리는 이제 법인마다 법인의 취급액에 따라 다르게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손비 처리까지만 감안한다고 하면 엄청난 이익이 되겠죠. 요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왜냐면 할부용 렌트를 한번 제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운용 렌트입니다. 렌트인데요. 마찬가지로 헛자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달에 계속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요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무재 부장이라고 저쪽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에 어떤 부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전단지를 보통 지점은 교육을 자세하게 안 하고 전단지 배포를 해드리는데 마침 그 이무재 부장님께서 전단지 당지 쓰다가 이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객이 왔어요. 저번 달에요. 근데 산타페를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책상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고객한테 해줬어요. 근데 엄청 싸잖아요. 59만 원이면요. 왜 그렇게 싸냐고 해가지고 그날 계약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출고해서 확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월납액도 이렇게 싸니까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투싼 살 고객이 요거 사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차가 가능하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절세 효과 렌트 초기 비용 리스 렌트는 초기 비용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취등록세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편리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보험, 탁송, 과태료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런 장점이 있더라. 다음 장. 그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한데 전에 한번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요. 요것도 잘 활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스 렌트 기간을 보통 길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월 리수료가 줄어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리스 렌트는 할부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작지만 리스 렌트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중도 상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새 차가 나오면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를 못 팔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냐면은 기간을 5년으로 했다. 리스 렌트 기간을. 그러면 그 대신에 3년 뒤에 위약금 없이 갚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4년으로 했다. 그러면 2년 뒤부터 갚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차 팔기에 엄청 좋죠. 왜냐면 대차를 하려고 했을 때 하니까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5년 동안 리스 렌트 해놓은 다음에 3년마다 계속 대차하면 됩니다. 요거만 잘 설정해 놓으면은 고객들이 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실제로 요거를 잘 써먹으시는 분들, 차 잘 파시는 분들은 요걸 잘 써먹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굴러갑니다. 자연스럽게. 대표님도 이거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엄청 좋은 상품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자동차 직원분들한테. 다음 장. 그리고 요거는 렌트인 경우에 전손 부담이 없다라는 거. 이게 작년에 그 여름철에 그 광안대리점 권용주 대표님 계신데 그 대표님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대파가 났어요, 사고가. 그래갖고 저희 임대팀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해가지고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 렌트 같은 경우에 현대캐피탈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손 나더라도 자기 부담금만 내면은 다 그냥 끝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판하고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그래서 권윤주 대표가 저한테도 엄청 고맙다고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예, 다음 장. 요것도 차를 잘 팔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리스 렌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만기가 5개월 이내 대차할 때 그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다음에 가치감가인데 리스렌트 이용하면 차가 이렇게 손실이 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차 회수하러 오시는 분이 꼼꼼하게 막 체크해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나중에 벌금이 아니고 하여튼 뭐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되는데 리무진 아닌 거는 가치감가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좋고요. 다음 장. 이제 제가 이제 전체 교육은 다 끝났고요. 다음번 제가 뭐 강조드릴 거는 결국은 지금 뭐 카동이니 뭐 이런 데가 자꾸만 이제 들어와서 이게 고객 정보를 엄청나게 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매권을 어느 순간에 금융권이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한때 뭐 유통회사하고 실제로 물건 만드는 회사하고 싸움이 있었듯이 사실 판매도 결국은 금융권하고 나중에 되면은 금융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판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캐피탈이라는 게 사실 현대자동차 고객 보호를 위해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출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대캐피탈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 그다음에 지금 BYD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BYD도 아마 BYD 공식 금융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금융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아마 판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현대캐피탈을 잘 활용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 교육은 다 마치겠습니다.